자영업자의 충격적 절규라.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일까요? 창업하면 곧 망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최악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지역신용보정재단 대의변제율 추이입니다. 지역신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용보정을 해주고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대출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지역신용보정재단에서 대신 갚아줍니다. 자영업자가 안 갚으면. 어디다 갚아줘요? 은행권에다가. 은행권에서 빌릴 거 아니에요. 신용보정을 해주면 신용보정해 준 걸 가지고 뭐 기업은행이든 농협이든 신한이든 국민이든 가서 받는데 이거 만약에 자영업자가 못 갚잖아요. 못 갚으면 신용보정재단이 대의변제를 대신 갚아줍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2년입니다. 3.0이에요. 이때가 금융위기 후에 최악으로 갔을 때가 3.0까지 올라갔을 때가 그때가 최악이었습니다. 지금이요 쭉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2.15%, 2020년에 1.18%, 2021년에 1.01%입니다. 그런데 2023년 5월을 보세요. 벌써 3.1%입니다. 벌써 3.1%. 이야, 충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2023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추정을 해보면서 전망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에 3.7%까지 올라간다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시장의 전망. 게다가 2024년에는요 4.9%까지 올라간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요. 심지어 2년 후인 2025년에는 5.1%까지 올라간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해간다는 뜻이에요. 줄줄이 망해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말입니다. 2023년 3.7%, 2024년 4.9%, 2025년 5.1%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서는요. 어디에 있나 하면 말입니다. 바로 대출 만기 연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많고요. 지금은 85조 3천억 원 남았습니다. 이거 9월이 만기가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만기 연장만 37조 5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원금 상환유예도 죄송합니다. 78조 8천억 원이고요. 만기 연장이 원금 상환유예가 5조 2천억 원 그리고 이자 상환유예가 1조 3천억 원이거든요. 이거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말입니다. 130조 3천억 원에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85조 3천억까지. 그럼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자를 내지 말고 원금만 갚아.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10년 동안 열려줄 테니까 10년 동안 조금씩 갚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은행들마다 대출 만기 연장의 해결책으로 컨설팅을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빚을 5년 만기 연장으로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10년 만기로 늘려준다든가 이렇게 늘려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의변제율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대의변제율이. 진짜 커진 거예요. 3.7%까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게 만기 연장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게 계속 반영이 될 것이니까 4.9나 5.1%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자영업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을 하면 판판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최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데 자영업 하시겠냐고요.
이러니 자영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자영업하면 진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런데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충격적인 거 터졌잖아요. 또 최저임금을 2.5%나 올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입니다. 9,860원. 2.5% 올렸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06만 740원입니다. 206만 740원.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이만큼 법니까? 자영업자 평균을 보면 말입니다. 못 벌어요. 자영업자들 그만큼 못 번다니까요. 최저임금 맞고도 못 벌어요. 2021년 기준으로 물론 국세청에서 조사한 기준이지만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천만 원 이하. 월 평균으로 보면 162만 7천 원이에요. 162만 7천 원. 162만 7천 원인데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 참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분노가 아니라 절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절규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말이 절규지 이게 여러분 절규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말입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압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최저임금 이거 못하면 이게 쇠고랑 차거든. 쇠고랑. 예, 적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야 됩니다. 최저임금 못하면 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이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 잡아가라 이거 나 잡아가라. 내가 그만큼 벌지도 못하는데 최저임금을 그만큼 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나는 죽으란 말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바꿔야 됩니다. 예.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니까 이게 바닥 경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반영이 안 돼요. 자영업자가 650만 명이에요. 650만 명. 엄청납니다. 예. 이게, 예. 무급 가정 종사자까지 따지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도외시해서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자체가 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저는 이제 최저임금도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유수당 폐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게 벌써 제가 국밥집을 할 때부터 주유수당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한 4년 넘게 외치고 있는데 없애야 됩니다. 주유수당이 생긴 게 뭔데요? 주유수당이 생긴 원천이 말입니다. 1954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 일주일 동안 일해도 못 먹고 살았어요. 네. 진짜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가 월급 줄 테니까 하루 쉬어라.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이게 주유수당의 시초입니다. 주유수당의 시초. 그래서 하루를 쉬는 거예요. 하루를. 예. 그래서 주유수당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은요. 주 7일 일 안 하잖아요. 다 주 5일 일하지 않나요? 뭐 주 4일 일하는데도 천지예요. 그런데 왜 주유수당을 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예, 최저임금에 주유수당 없애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예,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못합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뽑고 싶어도 덜 뽑아요. 더 뽑고 싶어도. 그러면
이게 실업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게 저는 시장경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시장경제는 무조건 경쟁만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뭔가 균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적당한 최저임금은요. 알바하는 사람들도 편하고요. 고용하는 사람들도 편하다. 저는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요. 자영업은 죄송하지만 끝났다 이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이게 자영업 하면서 소규모 자영업, 나홀로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소규모 자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시장을 이제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골목에 있다고 해서 골목 상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골목에 있는데도 배달의 민족, 배민이 생기면서 지역 상권으로 커졌잖아요. 그죠? 골목만 보지 않고 이제는 지역이에요. 문정동 상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 상권을 보잖아요. 그렇게 상권이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도 더 늘려야 됩니다. 이제는 골목 안에 있지만 말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시장. 예, 이것은요 대한민국으로 봐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온라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영업자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창업하면 곧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해서 이게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는다면 저는 당연히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예,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예, 뚫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늘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도와야 되고요. 나 자신을 내가 도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서 있으면 땅입니다. 움직이면 길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 있으면 땅이에요. 움직이면 길이 된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 역시 서 있지 않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길을 만들겠습니다.